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라고 말했죠. 이 모순과 알력과 갈등,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정상입니다. 어떤 정상이 한번 나타나면 그것은 이 질병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엇박자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심층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어떤 갈등을 속에 품고 있을까? 그 심층의 구조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알투세르가 마르크스를 위하여 특히 유물론적 변증법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그 심층의 구조 속에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욕망의 언어가 숨어 있는 거야. 압축과 정치, 이것이 어떻게 복잡하게 중층 결정되어 있는지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아시는 분은 뭐 대략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모순과 알력은 그죠, 단지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청래의 갈등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싸움이에요. 문재인.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죠? 이 무능력한 자가 지금도 민주진보 진영의 심층에 자기의 힘을 작동시켜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김어준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정청래의 어떤 표면적 움직임은 그 심층의 의미와 연세를 따라가 보면은 거기엔 반드시 김어준이가 있고, 김어준 뒤에는 문재인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의 정치력이 그죠, 어떤 김어준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건 좀 의심스러워. 결국은 김어준과 이재명의 힘의 어떤 투쟁인 거예요. 정말 골 때리죠, 여러분.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의 이 시민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의 종교화, 그죠?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해악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한번 봐봐. 문재인 때부터 언젠가 그죠, 이제 기득권이 형성되게 됐는데, 특히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정치적 기득권, 이게 생겨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잡아먹는 괴물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 게 유시민이에요. 이 자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 온갖 위기 때마다 저 국힘당을 비판하면서 민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고, 지금도 거의 신격화된 존재죠, 그죠? 유시민이가 말하는 건 거의
하느님의 말이다. 신의 말과 같이 된 거야. 응? 그런데 이자의 행보를 보면은 이자 역시도 어떤 명확한 거죠.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모호하게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죠. 문재인에 대해서도 그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새끼 역시도 문빠입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이자가 노무현을 팔아서 이데올로기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죠, 그죠? 그래서 김어준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를 종교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야. 어?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의 문재인이가 그죠? 노무현 파리를 하면서 정치를 종교화시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단지 머리가 텅 빈 김어준의 어떤 대가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어? 이 이데올로기는 유시민이가 만들었어요. 유시민이가.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를 문재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침묵한 게 유시민이야. 그게 그 출발점에 유시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난 힘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자기 자신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의 주인공과 같은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작가야. 정말 여러분 이게 그래서 김어준이가 문재인을 그죠? 문재인을 어떤 노무현의 재단의 교주로 만들면서 오늘날까지 정치를 종교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유시민이가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자기는 뭔가 거리를 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유시민이가 침묵하면서 문재인과 결탁되어 있다 이거야.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유시민의 행보를 한번 잘 봐봐, 여러분. 마치 노무현의 정신만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재인이가 그 정신을 더럽혀도 오늘날까지 단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 문재인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신의 사유하에 그죠? 출발점이 이 유시민이라는 자야. 이 자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민주진보 진영의 엄청난 거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가 이제 해소되어서 민주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국가 전체를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자는 그죠. 상당히 해로운 자야. 응? 그러니까 문재인과 더불어서 민주진보 진영의 기득권을 그죠? 유지하고 그 기득권 정치가 발생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가 유시민이에요. 어?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종교가 나타나는 데에 김어준만 역할을 한 게 아니야. 유시민이가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사유화하는 데에 침묵으로 동조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 진영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데에 방해물이 된 거야, 여러분.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종교가 그죠? 이 민주진보 진영의 뿌리를 내리는 데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도 부를 챙기고 기득권을 얻었죠, 이미. 그죠?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은 문재인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민 주권 정부를 열자 말자, 그죠? 이자는 아무런 발언도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 시대가 됐으니까 다시 문파 정치를 끌고 와서 이 민주진영에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고 동일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 뱀 같은 자, 그죠? 노무현 팔이 정말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진 좋은데 못 지켜준 장본인인 거야. 그리고 노무현을 팔아서 사유화해서 부를 챙긴 새끼들인 거야,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그죠? 이득을 위하여 이 자들이 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박근혜와 윤석열 같은, 거죠? 이런 자들을 악마화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정의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위하여 투쟁했느냐, 어림도 없는 개소리인 거예요. 유시민, 배부른 부르주아가 돼서, 그죠? 문재인과 더불어 뒤에서 지금도 조종하고 있는 새끼가 이 새끼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과 어떤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갖고 사람들을 호리지만, 이자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은, 그죠? 악마를 팔아서 장사하는 수준인 거야. 그러나 자기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을 팔아서 사유화하는 데에 1등 공식인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의 정신을 실천하느냐, 어림도 없는 거죠. 진보의 가치, 진보의 철학의 기본이 뭐야, 여러분? 사회의 불평등의 구조, 국가 전체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평등과 자유를 향한 어떤 사회적 관심,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바꾸어 나가는 게 진보의 가치잖아. 그런데 이자는 뭐야? 노무현을 팔아서 문재인을 업어서 정치를 정체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심층을 보면은 결국 이재명과 문재인의 힘이 충돌하는 거예요. 심층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김어준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배후에 유시민 역시 침묵하면서 이쪽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국, 최강욱, 유시민,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송에 최강욱을 불러서, 그죠? 그 멍청한 인간을, 그죠?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을 팔아서 문재인을 통하여 종교화시켜서 노무현 정신의 사유화를 통하여 기득권을 형성한 집단인 거야, 똑같이. 그래서 이 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봐. 대개 김어준과 함께 움직입니다. 왜? 그게 자기한테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신을 사유화하는 데까지 어떤 그 정신은 그죠? 있었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그 정신이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돈벌이가 되고 실체가 되면서는 문재인의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침묵하면서 이쪽 진영에서 그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대에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이 새끼 역시도 그죠? 동일하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재명의 힘,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문재인만 봐서는 이재명과 게임이 안 되는데, 독특하게도 문재인이가 장악하고 있는 게 뉴스공장이고, 그죠? 뭐 서로 좋아하겠죠. 뉴스공장에 김어준과 이 유시민 역시도 그죠? 이 노무현의 사유화, 종교화를 통하여 기득권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런 기득권화, 종교화는 진보의 정신의 귀족화예요. 부르주아화야. 이 새끼들이 국민 전체의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자요, 부자인데 왜 그런 걸 생각하겠어? 언제 이 자들이 대한민국 구조에서 그 경제적 불평등을 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딱 하는 게 정치 검찰 비판하는 거, 딱 법실중주의 사회로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그죠? 이 AI 시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게 정치가 검찰 새끼들 때려잡고, 그죠? 그리고 법을 갖고 해석하는 수준. 그러나 그 법은 이미 기존 질서에 있는 체계예요. 이걸 갖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이 애도가 볼 때는 그래. 민주 진보 진영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일한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딱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데 역할을 했죠.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 때 정보화 사회를 만드는데 토대를 놨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 AI 인공지능을 이 대한민국 전체에 구조화 시키는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어느 정도 에이펙을 통하여 그 가능성이 드러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검찰이 어떻고 지금도 딱 주제가 그런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상대의 악마화를 통하여 밥을 처먹고 살고 노무현이가 이런 자들에게 희생당했다. 이게 진보의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리고 그걸 팔아서 지금까지 정치질을 해오면서, 그죠? 기득권을 챙기고 노무현의 정신을 사유화했다 이거.
해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가 그죠? 유시민 이자가 민주 진보 진영에 뭐나 되는 것처럼 대통령까지도 그죠?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그죠? 그림을 못 보고 자기 기득권에 빠져서 과대망상에 빠져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거기에 문재인을 끌고 오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사회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왜? 두 힘이 충돌하니까. 두 힘이. 그게 정치적으로는 조국과 같은 그런 얼굴마담을 생각하고 있겠죠. 여기에 동조하면서 이제 김어준 같은 놈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유시민, 그러니까 다 빅스피커들이 문바 쪽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거는 이재명이잖아. 지금 에이펙에서의 성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 그죠? 우뚝 섰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서 이 힘이 계속 작동하는 게 뭐야? 뒤에 문재인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데올로그로서 유시민도 이쪽에 있고요. 응? 최강욱, 그리고 정청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차는 대가리가 없잖아. 정청래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딱 눈치를 보는 자가 한 명 있는데 문재인도 아니고 얘도가 볼 때는 김어준인 거야. 김어준의 권력은 엄청납니다. 그게 문재인 같은 자를 업어서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니까 문재인은 여기에 들어가지만 결국 이 자가 그죠? 응? 유시민 역시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잖아. 자기한테 손해보는 게 없거든. 응? 유시민은 이런 인간이에요. 응? 그 노무현을 팔지만 결국 장사를 해서 자기 부를 챙기고 기득권을 챙긴 새끼야. 오늘날까지 이 행보를 보면은 문재인과 결탁했고요. 아주 더러운 새끼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전체 그죠? 진보 진영 전체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증 환자인 거야. 이자도.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그죠? 검찰 개혁만 외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유시민이야. 그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못 보게 하고 그냥 오로지 정치가 검찰만 때려잡으면 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그죠?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죠? 하는 일이 좀 큰 일이 비슷해. 어떤 이런 새로운 시대에 AI 인공지능의 망을 놓으려고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잖아.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갖고 오는 게 정치검찰 새끼들. 그게 법실중주의에 갇혀갖고 정치를 이걸로 전부 다 환원시켜놨다 이거야. 여기에 유시민이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죠. 그래서 문재인 같은 허당을 비판하지 못하고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더럽힌 놈을 자기 비판 하나 못하는 게 유시민인 거야. 무능력자죠, 그죠? 완전 기득권자가 됐죠.
이런 자들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 응? 그리고 자기 기득권에 빠져서 그죠? 뭐 좋거든. 뒤에서 뭐 적절하게 노무현 파리하면은 뭐 돈도 들어오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어? 권력자들도 자기의 입에 놀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잖아. 이 새끼 역시도 이런 자예요. 유시민. 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철학자로서 볼 때 얼마 전에 본인이 공부를 해서 생물학 뭐 이런 걸 자연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문과학은 완전히 사기를 치는 놈들의 어떤 학문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인문학 전반, 그죠? 문학, 철학, 역사, 그 모든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철학자로서 볼 때 오늘날 20세기에만 해도 이미 정신분석학이 철학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철학은 언제나 그 시대의 물리학과 함께 갔습니다. 하이데거만 해도 그 사유의 방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대응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데리다나 아니면 둘레즈의 그죠? 그 해체 철학과 베르그손적 스피노자적 해석은 그죠? 둘레즈의 존재론 역시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랑 대응되는 게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정신분석학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21세기에 슬라보의 지적만 해도 레스 댄 너띵에서 현대 물리학의 힉스장을 갖고 와서 철학적 인식론에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모든 걸 알아야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대중을 업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죠? 이 새끼 역시도.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이데올로그로서 오늘날까지 이 노무현의 정신을 사유화해서 문재인을 통하여 종교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야. 같이 놉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얘도가 볼 때 이런 힘들이 그죠?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야. 결국 이 싸움은 그죠? 이재명과 문재인의 싸움. 문재인 쪽에 유시민, 그 다음에 뉴스공장에 이 정치무당, 그죠? 김어준이가 있고, 그런 하청 유튜버들이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표면에서는 뭔가 정청래와 대통령실의 어떤 엇박자인 것 같지만 심층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커다란 두 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그쪽에 조국, 최강욱, 유시민, 그 다음에 빅스피커들이 있잖아. 김어준과 더불어서 활동하는 새날인가, 그거 역시도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력까지 없었다, 여기에 잡아먹혀서 그냥 당파 싸움으로 5년이 끝났을 겁니다. 문재인 때보다도 더 이상하게 됐을 거라고. 이런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진짜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이야. 저런 무능력한 자를 업어서
상황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이 정신 빠진 새끼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 좋거든. 그러니까 김어준은 생각 자체가, 그죠?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아. 알고 이런 짓을 하진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진영의 주인은 노무현이요, 김대중도 아닙니다. 유시민이가 김대중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김대중 파리를 엄청 하지만은 얼마 전부터, 응?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당 주인이라고 생각해. 그 주인이 누군지 알아? 노무현을 잇는 적통 문재인이다. 딱 이 과대망상에 잡혀 있는 자가 바로 유수공장의 김어준이다 이거야. 여기에 무슨 정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하게 유시민은, 그죠? 자기 역시도 노무현을 팔고, 그죠? 나중에는 이데올로그로서 역할을 하고 뭐 적절하게, 그죠? 기득권자가 됐잖아. 문재인의 어떤 이런 종교화가 자기한테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보 역시도, 그죠? 이 문재인의 어떤 이 문재인 어게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움직임,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여준 이 새끼들의 작당. 그래서 최강욱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초대하는 손님들 보면 되게, 그죠? 이 노무현이가 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했다. 되게 이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어떤 법실중주의화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민주당의 주인은 노무현부터 출발하고, 근데 노무현이가 살아 있었으면 허락 안 했겠죠. 이 파는 새끼들이 그래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적통을 잇는 문재인이다. 이재명은 이질적 존재다. 이래 된 거야, 여러분. 이제 다 보이죠. 심층이 보여야 이 표면이 보이거든. 표면의 이 도착증이 어떻게 심층의 분열증과 연결되는지가 보여야, 그죠? 의미가 나타나는 거야. 들레지 의미의 논리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주인은 노무현 정신이다. 노무현 정신의 적통을 잇는 자는 문재인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질적 존재다. 그래서 문재인의 뒤를 잇는 자는 조국이다. 대략 이래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정말 철학자로서 볼 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구조를 보면은,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